해봐야죠. 114쪽에 아까 잠깐만 얘 동현이는 오비탈 28, 29, 30이 질문이라는데 이 오비탈이 혹시 양자수 아니야? 응? 오비탈 맞나? 그렇지. 그러니까 왠지 양자수 쪽에 거기인 것 같지. 지금 질문은 몇 번이에요? 29번? 이거? 음. 자, 이게 질문인가? 잠깐만. 에이? 또 잘못 눌렀네. 왜 자꾸 이러지? 아니, 여기가 눌리면 이게 안 먹거든. 이게 맞는 것 같아, 질문. 28, 29, 32, 동현이가. 어? 이거 맞을 것 같아. 자, 여기 봐봐. 29번. 수소원재 오비탈 카나다가 있습니다. 자, 카나다에 M 플러스 L은 모두 4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S, 2S, 2P, 3S, 3P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M 플러스 L 값은요 1, 2, 3, 3, 4 이렇게 들어갑니다. M 플러스 L은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L 플러스 ML도 봐야 되겠죠. L 플러스 ML 요거는 0. 얘도 얼마? 0 이렇게 나옵니다. 이 P는 L 플러스 ML이 총 3가지가 있죠. 그렇지? 여기는 0, 1, 2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어. 어. 모르죠. 근데 우리끼리는 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px를 마이너스 1, py를 0, pz를 플러스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돼요. 3s는 0, 3p 여기도 마찬가지 0, 1, 2 이렇게 들어가요. 괜찮죠? 그러니까 자, 다하고 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p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얘는 2짜리, 1짜리, 0짜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나는 둘 다 p인데 n 플러스 1이 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나. 그죠? 그럼 이 p는 요거는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가 요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나는 요거 3PY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는 다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가는 수소라서 1S밖에 안 돼요. 주양자수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가는 ES가 아닙니다. 자기 양자수는 다가 가보다 큽니다. 다는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1, 그죠? 가는 0. 그러니까 더 크죠? 에너지 준위는 나가 다보다 큰 거? 네, 맞습니다. 나는 뭐가 되셔야 되고 3P, 다는 2P 이렇게 들어가니까. 괜찮지? 자, 또 어디 갈까요? 어, 어, 어. 뒤에 4번? 아, 이거? 음. 어? 요 상태로만. 이 자체로 그냥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알겠지? 근데 여기 봐봐. 이대로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무조건 바닥으로 돌려놓고 해야 돼요. 아마 이거랑 관련된 문제 하나 있을 텐데 원자과 전자수가 그치. 자, 이거 원자 X의 전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홀전자는 이 그림 그대로. 홀전자는 4개가 맞아요. 홀전자는 준대로 보는 거고
근데 원자과 전자는 뭐 고유값이라서. 알겠지, 그치? 원자과 전자는 얘가 누구야, 원래? 산소. 산소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6개짜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모든 전자의 부양자수.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도 부양자수합은 어차피 S오비탈에는 양자수합이 0이니까 P에 있는 전자수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줍니다? 3 이렇게. 그래서 기억되고. 됐지? 다 했어요? 어. 그럼 지난 시간에 자 봐봐. 교재로 와서 쌤 뒤에 오비탈 문제는 다 풀어졌어요? 다 안 풀어졌죠? 그거는 그냥 숙제로 일단 할까 봐요. 아, 그건 안 풀었어요? 그럼 오늘은 주기율표부터 오늘 개념을 다 끝낼까요? 할 수 있죠. 학교는 지금 어디 나옵니까? 어. 학교도 오비탈 끝났어요? 아직 안 나왔어? 아, SP 모양? 우리 빨리 끝내버려야죠. 자, 주기율표 보겠습니다. 주기율표. 주기율표가 영어로는 피리어딕 테이블이에요. 피리어드가 뭔지 알죠? 주기, 그죠? 가로, 횡, 그죠? 자, 볼게요. 이 주기율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가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몇몇 과학자들이 시도가 좀 있었죠. 먼저 데베라이너부터.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을 주장했어요. 데베라이너, 새쌍 원소설. 자, 리튬이 있어요. 여기는 나트륨이 있고요. 너무 글씨 작나? 칼륨 이렇게 있어요. 리튬은 질량수가 7, 칼륨은 39. 둘이 더해봐요. 46. 2로 나눠주면 가운데 있는 원소의 질량수가 나온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애들을 새쌍원소라고 불러줍니다. 자, 베릴륨, 마그네슘, 여기는 칼슘. 베릴륨은 8, 칼슘은 40. 합이 48이죠? 2로 나누면 얼마? 24.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걸 새쌍원소. 근데 이 관계가 성립하는 애들은 뭐도 비슷하더라. 화학적 성질도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의 뭐로 연결이 됐다라고 봐주면 되냐면 지금의 족으로 연결이 된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는 뉴렌즈. 뉴렌즈는 아빠가 땅을 많이 갖고 싶었나 봐요. 뉴렌즈가 영국 사람인 것 같은데, 아빠 어디 미국 갔다 왔나? 자, 이거 볼게요. 옥타브설. 자, 옥타브설은 뉴렌즈가 좀 특이한 사람이야. 이 절실한 크리스찬이었어.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랑 연관이 있다. 노래도, 심지어 이 원소들도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거다. 다 연관이 있을 거다. 숨어있는 뭔가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원소, 이게 중요해요. 원소들을, 뉴렌즈는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 요걸 많이 물어봐. 원자량 순서. 원자 번호 아니고 원자량. 자, 요거 순서대로 이제 원소 나열을 해봤어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아직 18조 발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여기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 황, 염소 이렇게 해놓고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와. 여덟 번째마다 같은 음이 오는 것처럼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옥타브 설이에요. 이거 발표하고 나서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많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인정을 받아. 잘 만들긴 했어, 2, 3주, 그지? 뭐 빼면 똑같잖아요. 18조 빼면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연구 왕실에서 주는 상을 받아요. 자, 다음 뭐든 노력하면 자,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는 어떤 이제 책을 보면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었다. 러시아의 그 옛날 소련. 근데 내가 볼 때는 고등학교 학생은 아니고요. 고등교육 과정의 화학 선생님이었으니까 약간 대학 교수 느낌이라 봐도 괜찮아요. 알겠지? 고등 과정이 꼭 고등학교가 아니니까. 자,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인 거죠. 자, 이거 볼게요. 멘델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자, 멘델레프도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쓴 뉴렌즈랑 다를 게 없잖아요. 얘는 원소가 좀 많아요. 요거는 멘델레프는 63종의 원소를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훨씬 많아졌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게 사실 주기율표를 잘 만들었는데 다른 과학자들이 아르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칼륨은 얘는 질량수가 한 39.4 정도가 되는데 아르곤은 39.9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원자력 순서대로 하면 아르곤이 칼륨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칼륨 뒤에는 이미 칼슘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칼슘 사이에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칼슘 위, 칼슘 아래 이미 이게 자리 다 잡아놓은 상태라. 성질 비슷한 애들 같이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이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사람이 모즐리. 이름은 살짝 부족해 보입니다. 현대 주기율표. 애들 보면 외국 애들 이름이 참 길어, 그지? 긴 애들이 많아. 모즐리 현대주기율표. 자, 이 현대주기율표 모즐리가 원소들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 아르곤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율표를 만든 지가 약 100년 전입니다. 거의 100년 전이에요. 아니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양성자를 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원자 번호를 어떻게 정했을까? 100년 전에. 신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신기한 거 맞죠? 여기 봐봐. 이게 전자가 이제 이렇게 있어. 전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음극선을 쏴주는 거야. 음극선. 음극선이 정체가 뭡니까? 음극선은 아니? 아니, 음극선은 그냥 전자. 알파선은 헬륨 원재.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 전자 발견한 거잖아요. 음극선이 전자 들어있어요? 이 전자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총을 쏘듯이 전자를 막 쏴줘. 그러면 이게 봐봐. 언제 맞을지 몰라. 계속 열심히 쏴줘야 돼. 하나가 맞으면, 운 좋게 맞으면 팅 하고 전자 튕겨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안쪽 껍질로 내려와요. 이렇게. 자, 이제 좀 위에서 좀 똑바로 내려오랄까요? 쓰려니까 힘드네요. 자, 이렇게 전자 이렇게 하나 내려와요. 자, 이 전자가 내려올 때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에너지를 방출해 줍니다. 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게 빛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 원자 핵에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성자를 많이 가질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죠.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빛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빛이 많아지면 뭐가 짧아지냐면 람다가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을 분석을 하는데 이때는 어떤 빛이 나오느냐? 자, 빛의 종류가 X선이 나와요. 수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와도 자외선이 나오지만 양성자가 많은 애들은 훨씬 더 많은 빛을 방출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X선이 나옵니다. 그 X선에 파장을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뭐하다?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아, 진짜 머리들 참 좋죠?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런가?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재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면. 응? 저 생각하는 힘, 이 사고하는 힘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요 문제 주기 한번 볼게요. 주기. 주기는 우리가 주기율표 가로줄. 주기율표의 주기는 1부터 7 주기까지 있습니다. 같은 주기는요, 뭐가 같냐면 전자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수 요게 같습니다. 이게 다죠. 근데 자, 주기율표 족은 요거는 세로줄. 족을 영어로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그치? 그래서 우리가 1부터 얘는 몇 조까지 있다? 이거는 18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족은 뭐가 같다? 같은 족은 원자가 전자수 이게 같습니다. 자, 같은 족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이 원자가 전자수가 이제 뭐를 결정해 주거든요? 화학적 성질. 그래서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요게 비슷하게 나타난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요거 족에 따른 성질을 하기 전에 요거는 참고야, 참고. 우리가 이제 전형 원소라고 하는 게 있고, 전형 원소가 있고, 전이 원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형 원소는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애들입니다. 요거는 1쪽, 2쪽, 그리고 13에서 18쪽까지. 자, 전이 원소는 주로 3에서 12조까지를 전이 원소라고 불러주는데, 자, 이 전형 원소는 마지막 전자 배치가 S나 P 오비탈로 끝나는 애들이고요. 전이 원소는 마지막 전자 D나 F 오비탈로 끝나는 애들입니다. 괜찮죠? 전이 원소는 마지막 전자 배치가 D나 F로 끝난다. 자, 예를 들면 스칸디움 21번입니다. 요거는요, 아르곤까지는 전자 배치가 동일하고요. 4S에 2개, 3D에 하나 이렇게 전자 배치가 끝나요. 그 다음 이제 징크, 아연, 이거는 원자 번호가 30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아르곤까지는 전자 배치가 동일하고 4S에 2개, 3D에 10개까지 들어갑니다. 자, 물론 마지막 전자 배치는 다릅니다만, 자, 마지막 껍질은 4S가 마지막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뭐죠?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예요. 지금 뭐가 다른데도 족이 다른데. 그래서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따로 다루질 않습니다. 족이 다른데도 원자과 전자수로 뭐하니까? 같으니까. 성질도 어차피 비슷하니까 족에 따른 성질을 따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혹시 공부하다가 저는 왜 안 할까 궁금할까 해준 거예요. 자, 1쪽 갑니다. 자, 1쪽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수소는 요거는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같은 일족이지만 얘는 다른 일족과 성질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족 수소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거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알칼리 금속. 자, 얘는 전자 배치가요. 둘 하나, 나트륨은 둘 8개 하나, 얘는 2개 8개 8개 하나 이렇게 들어가. 얘는 체외곽 전자도 몇 개씩 있죠? 한 개씩. 그래서 얘는 뭐가 되기 쉬운 애들?
플러스일까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입니다. 얘는 전자를 잃어야 되는 애들이라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를 잃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괜찮죠? 실제로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워낙 커서요. 자, 만약 물에다가 알칼리 금속을 넣어주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수소하는 나트륨 NaOH를 만들어주고 H2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 반응식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얘가 염기성 용액이다 보니까 페놀프탈레인 이걸 떨어뜨려주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더라. 그죠? 페놀프탈레인에서는 붉은색으로. 오케이. 그다음 또 하나. 알칼리 금속을 잘라서 공기 중에 노출시켜주면 얘는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나트륨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금속 나트륨은 얘는 은백색인데 산화 나트륨은 은회색을 띱니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이게 성질이 있잖아. 전자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얼마나 성질이 다른데요? 이거 실제로 나트륨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고 여기 터져. 어? 아니죠. 나트륨은 소금이 아니에요. 나트륨 이온은 소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은 전자 하나 차이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얘는 먹으면 죽고, 이거는 안 먹으면 죽어요. 이거 없으면 심장이 안 뛰어. 이 흥분 전도 과정에 나트륨이랑 칼륨이온이 관여하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지? 전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엄청 불안정한 물질이고 얘는 안정하네요. 얘는 옥돼서 만족하지 못했고 얘는 옥돼서 만족했고. 그 차이가 되게 큽니다. 알겠지? 그치? 자, 혹시 참고로 이거 불꽃 반응 색깔 알고 있으면 좋아요.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 보라색. 그렇죠. 그래서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도 외우잖아요. 그치? 그치? 그거 하나 알아두는 게 좋아요. 됐지? 그치? 오케이. 이번에는 바로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쪽. 17쪽은 할로젠이라고 하죠. 그죠? 할로젠. 자, 할로젠은 플로린, 염소, 다음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딘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전자가 2개, 7개, 염소는 2개, 8개, 7개, 브로민 2개, 8개, 18개, 7개, 아이오딘은 18개, 18개, 7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9번, 17번, 35번, 53번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최외곽의 전자를 다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7개씩. 자, 얘는 옥텟을 만족하려면 전자를 하나 얻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 요게 되기 쉬운 애들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끌고 오기가 쉬우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증가한다? 반응성 증가 이렇게 됩니다.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원자번호가 작아질수록 즉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지더라. 괜찮죠? 자, 그 다음 얘네는 상온에서 F2, Cl2, 그다음 Bol2 그리고 I2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자, 25도씨에서 기체, 액체, 얘는 고체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메탈, 금속 같은 경우는 누구 빼면 수은 상온에서 액체죠. 수은, 그지? H지.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거. 수은 빼면 다 금속들은 고체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비금속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액체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고체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 기체, 액체, 고체가 다 있더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색깔 이거는 담황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담황.
이거는 옅은 노란색이란 뜻이에요. 다망색. 자, 염소기체는 요거는 황록색을 띱니다. 이거는 황, 녹색 이렇게 되고 브로민은 요거는 젓갈색을 띱니다. 이거는 젓갈색, 아이오딘은 요거는 보라색. 그 아이오딘은 승환성 있는 거 알잖아, 그치? 승환성이 뭔지 알죠? 고체에서 기체로 직접 바뀌는 거. 응. 액체를 거치지 않는 거. 드라이아이스 같은 거, 드라이아이스. 아니, 드라이아이스 같은 승환성 물질. 어? 액체에 거치지 않는 거, 그지? 보통 승환성 물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오지 않아?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렌, 아이오딘, 이런 거. 그지? 나프탈렌도 많이 들어봤죠? 어. 뭐 옛날에 옷장 같은 데 넣어놓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요즘 잘 안 넣는 것 같아. 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안 나. 그 뭐지?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남자 화장실에 많아요. 어, 어, 어. 아니, 거기 이제, 그쵸. 거기 휴게소에 있는 직원들이 넣어놓겠죠? 아, 근데 그 냄새 별로야. 안 넣어놨으면 좋겠어. 어, 어, 냄새 이상해. 차라리 그냥 청소를 좀 자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냄새 나한테 되게 좀 역하던데. 응? 자, 어쨌든, 자, 봐봐.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얘네는, 할로젠은 워낙 반응성이 크니까, 금속과도 반응을 해요. 그리고 누구랑도 반응하냐면, 비금속하고도 반응을 해요. 금속과도 반응하고, 비금속하고도 반응을 한다. 이렇게 들어. 알겠죠? 그래서 금속과 반응하면 만약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NaCl 이걸 하나 딱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수소랑 염소 기체가 반응하면 HCl 이런 걸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할로젠은 워낙 반응성이 커서 금속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비금속하고도 반응을 잘하더라.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수소와 반응을 시켰을 때, 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거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그리고 HF, HCl, 다음 HBr, 그리고 HI. 이렇게 만들어줘요. 수소랑 반응하면. 근데 이 산의 세기가 HI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HBr이 되고, HCl이 되고요. HF 얘만 약한 산이에요. HF는 요거는 약산, 얘는 약산, 요거 세 가지는 강산. 이렇게 HF가 약산이긴 하나 저게 함부로 만지면 정말 큰일 나는 물질입니다. 사람 몸에 들어서 사람 뼈를 녹여요. 어? 되게 무서운 애죠. 그치? 이게 원래 HF가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강산이 유리를 녹이진 않을 거예요. HF만 갖고 있는 성질인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염산 같은 경우로 들어만 들어봤죠. 염산 테러마 이런 거. 그럼 막 얼굴 이렇게 다 막, 진짜 녹아요. 이게 아니 원래 산이 단백질 녹이는 건 아니고 얘는 워낙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단백질 녹이는 성질 염기들이 이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갖는 거고요. 염산도 화학 반응 자체를 워낙 잘하는 거죠. 워낙 반응성이 큰 물질이니까 산이니까 산성이니까 단백질을 변성을 시킨다고 보는 게 좋죠. 알겠지? 그럼 이게 형체가 다 일그러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조각상인데 촬영으로 잘 빚어놓은 조각상을 물 묻혀가지고 막 손으로 문댄 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막 형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야. 심하면 죽을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근데 막 이게 눈꺼풀 다 내려와서 막 붓고 코도 다 허물어지고 재건이 안 돼, 이게. 안 돼요. 어? 음, 피부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재건이 안 돼.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게 HF는 만지면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HCl은 막 만지자마자 이렇게 막 그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 느낌은 아닌데 좀 이따 갑자기 이게 흐물흐물거리는 아니 나도 만져보진 않았지만 그 뼈를 녹여버리니까 얘도 되게 위험한 물질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약하다고 무조건 안정한 게 아니야. 얼른 씻어내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지? 나도 만져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나도 교과서로만 배운 거라. 자, 저걸 볼 일이 없어가지고 되게 위험한 물질이야. 자, 여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하나 하고 갑시다. 쓰임새. 플로리는 요거는 그 치약 만들 때 쓰는 거 알죠? 염소는 이거는 수돗물 있잖아? 수돗물 요거를 뭐 할 때? 소독할 때. 그 다음에 브로미는 이건 필름. 필름 요거 만들 때. 아이오딘 요 상처 소독할 때. 그 소독약 중에 빨간 약 있잖아요? 그게 아이오딘이 들어가 있죠. 됐지, 그치? 또 이거, 사실 이게 다 통과했던 건데,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시더라고. 응? 자, 이 봐. 18쪽. 18쪽은 영어로는 노블 게스라고 불러줘요. 노블이 뭐야? 그치, 뭐, 고귀한, 막 이런 귀족, 막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거는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자, 얘네는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하질 않더라. 헬륨, 네온, 아르곤, 뭐 크리폰, 제논, 라돈 이런 애들은 다 18쪽 원소가 됩니다. 근데 왜 18쪽은 여기다 노블 가스라는 말을 붙였을까? 왜 가스라고 해놨을까요? 다 기체라서. 맞아. 그래서 원자 번호가 그거 알아? 원자 번호가 30번이 넘어가는데 기체인 거는 얘네밖에 없어. 다음 다 고체, 액체 이런 걸로 존재하죠. 알겠지, 그지? 원자 번호 30번이 넘어가는데 가스로 존재하는 건 18쪽밖에 없다. 되지, 그지? 옛날에 저런 거랑 관련된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예전 기출 문제. 이러면 주기율표는 끝. 응? 됐죠? 자, 이거 그림 하나만 얼른 보고. 자, 이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금속. 금속이 훨씬 더 많죠. 비금속이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보라색이 비금속이에요. 수소 하나 빼고 다 오른쪽 위에다 몰려 있어요. 비금속들이. 괜찮지, 그지? 자, 여기 보면, 이봐. 이거, 나중에 이것도 하나 외워야 되겠다. 오감에서 이거 한 번도 안 썼었는데. 자, 여기, 아니요. 나만 외우면 돼요. 자, 여기, 금속과 비금속의 사이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지? 요거를 준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 괜찮지? 오케이. 됐어. 자, 이번에는 뒤로 가서 여긴 다 했고, 이제 유액전화 들어갈게요. 유효 했잖아. 자, 원래 유액전화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라고 한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전자가 뭘 느낍니까, 지가? 유액전화는 핵전화 있잖아. 핵전화 여기에서 뭐를 빼주는 거냐면 가려막기 효과. 핵전화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거, 이거를 유효핵전화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핵전화는 이거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양성자 있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만큼 핵전화를 갖는 거예요. 가려막기 효과, 이거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이거는 전자와 관련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습니다. 자, 리튬은요, 껍질은 2개, 그죠? 전자는 총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를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세 개가 잡아당깁니다. 근데 안쪽 껍질에 있는 요 전자 두 개가 원자 핵과 요 전자 Y의 인력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이에서. 그거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유효 핵전화 이거는 그 앞에 자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화 이런 말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요. 이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자가 가진 전자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가 느끼는 핵전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리튬의 유효핵전화와 베릴륨의 유효핵전화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하면 리튬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하고 베릴륨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간의 유효핵전화 크기를 비교해 봐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지? 그치? 왜냐면 전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 자, 베릴륨은 얘네는 원자 번호가 4번 얘는 전자가요 들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또 몇 개가 방해를 합니다. 두 개가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같은 껍질에 있는 애도 방해를 해요. 근데 방해하는 정도는 조금 약해. 안쪽 껍질이 좀 더 방해를 더 세게 하고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 방해를 좀 약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략 어느 정도를 방해를 하는지가 사실은 알면 좋잖아요. 원래 그건 이제 대학 과정에 나오는 건데 선생님이 그냥 임의대로 봐봐.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은 0.7 정도를 방해하고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은 대략 0.4 정도를 방해하더라. 또 안에 있는 전자들은 방해를 1만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트륨 원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자 두 개, 여덟 개 하나 이렇게 있잖아. 얘가 느끼는 유해전을 따질 때 얘네는 방해를 1씩 하고 얘는 방해를 얼마씩 하고 0.7 정도로 하고 이렇게 같은 껍질은 0.4 정도로 방해하고 괜찮지 그지? 물론 이 수치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쌤이 학생들 그냥 이해 잘 하라고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유해전화 따져봅시다. 리튬은 핵전화가 플러스 3 그죠? 빼기. 자 안쪽 껍질에 전자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얼마씩 방해한다? 0.7씩 방해를 하니까 약 1.6이야.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베릴륨. 얘는 핵전화가 얼마? 플러스 4. 자, 빼기. 안쪽 껍질에 있는 두 개는 0.7씩 방해를 하고 같은 껍질에 있는 한 개는 얘는 0.4씩 방해를 하는 거예요. 4 빼기 1.8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줍니다. 이거는 2.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베릴륨의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가 리튬의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보다 뭐하다? 더 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 양성자 한 개가 미치는 핵전화가 그지? 전자 한 개가 미치는 유효핵전 가려막기 효과보다 좀 더 세다. 그래서 자 원자 번호 X축은 원자 번호 Y축은 얘는 유효 핵전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축은 원자 번호 Y축은 유효 핵전화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샥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물론 아주 반듯하진 않습니다. 근데 외울 때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여기는 리튬, 여기는 네온 이렇게.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뭐 하는구나?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됐지, 그지? 비례관계밖에 안 나와. 야,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다음 3주기는 으쌰. 여기가 나트륨, 여기는 아르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십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제 이온 에너지도 좀 하겠지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주기율표 이렇게 있잖아.
그럼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UH가 커지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UH가 커져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 이게 뭐한다? 커진다. 이렇게. 근데 UH가 커지면 그만큼 전자 뜯기가 뭐할까? 그렇지, 그렇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자를 뜯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UH가 클수록 사실 전자 뜯기가 힘드니까 이온 에너지도 커져야 되는데, 아니, 이온화 에너지는 있잖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져요. 서로 안 맞아. 어? 선생님, 왜 이게 서로 안 맞아? 안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이온화 에너지는 요거는 실험값이에요. 얘는 실험값. 얘는 실제로 실험을 해서 구한 값이고요. UH나 요거는 이론값이에요. 이론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더 크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약간 추론인 거죠, 그냥. 얘는 실제 실험에서 얻은 값이고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를 뜯기 쉬운 거는 이온화 에너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응? 얘는 실제 실험에서 얻은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아, 얘는 전자 뜯기 힘들어. 응?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아, 얘는 전자 뜯기가 좀 쉬워. 유해익전화 원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익전화를 다른 주기랑은 잘 안 물어봐.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주기밖에 안 물어봐요. 안 맞는 데가 예외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UH 전하가 커집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지, 그치?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은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radius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자,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원자의 중심에서 가장 바깥쪽까지 요 직선거리 있지요? 요거를 반지름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응? 뭐가 문제냐?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차가 좀 생기긴 합니다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살짝 좀 겹치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원자 핵의 위치는 전자보다 찾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원자 핵의 위치를 잡아서 핵과 핵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핵 사이 거리를 핵간거리라고 불러줍니다. 이 핵간거리의 절반, 요거를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공유결합 반지름이다. 또는 뭐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유결합 반지름이다. 또는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비교할 때 있잖아. 18쪽은 같이 비교를 안 한다. 18쪽은 뭐를 안 하니까? 결합을 안 하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괜찮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는 Y축은 에너지, 여기 이제 X축은 핵간거리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에너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알겠죠? 여기는 수소 원자로 존재할 때, 여기는 H2 수소 분자로 존재할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짠! 여기 수소 분자는 실제로 결합했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가 74 피코미터가 나와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고 수소 원자 반지름이 얼마야? 라고 하면 74의 절반, 37 피코미터입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원자 반지름 구하는 거는 너무 단순하죠. 왜? 우리한테 실험하라고 장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 주어지면 2로 나누기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잘 안 물어봐요. 수소는
수소, 아니, 모든 게 아니죠. 수소만.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봐요. 저를. 이로만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그럼 일단 뭘 물어보느냐? 그럼 문제 원자 반지는 많이 물어보던데요. 자, 그거는 다 실제 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커? 누가 더 작아?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첫 번째가 일단 뭐로 들어가냐면 전자 껍질 이걸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 껍질이 아무래도 뭐 할수록 반지름이 크겠다. 껍질이 많을수록 반지름이 크겠다. 그래서 같은 쪽을 보면 리튬, 나트륨, 그리고 칼륨. 리튬은 껍질이 2개, 나트륨은 3개, 칼륨은 4개잖아요. 껍질이 많을수록 반지름이 뭐 할 겁니다? 커질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핵 전하량. 자, 핵 전하량은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어. 그죠? 자, 이거는 같은 주기에서 비교하기가 적당하죠.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서로 뭐하다? 같다. 그래서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했으면 얘네들 껍질이 2개예요. 자, 원자에게 양성자는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성자가 많아질수록 전자를 땡기는 힘은 뭐한다? 어? 그죠?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니까 그지? 전자 안으로 더 많이 끌려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반지름이 뭐하겠다?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반지름 큰 거는 리튬이 반지름이 제일 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제 조합을 하면 이렇게 주기율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는 많아질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핵전하는 작아질 거다.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뭐합니다? 증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약간 헷갈릴 만한 게 좀 있어. 2주기에 리튬, 베릴륨, 3주기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중에 제일 원자 반지름 큰 게 누구야? 그러면 나트륨이야. 그 다음은 마그네슘이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일 것 같은데 리튬이 더 커요. 리튬이 더 크고 알루미늄의 원자 반지름은 리튬보다 작아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오개념이 생기면 안 되냐면 일반적으로 전자 껍질이 많은 게 반지름이 큰 건 맞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알겠지? 껍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반지름이 큰 건 아니다. 리튬은 가끔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거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3주기에서 리튬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건 나트륨과 마그네슘밖에 없다. 되지, 그치?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속, 비금속. 자, 먼저 금속. 나트륨이랑 나트륨 이온이 있다는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원자부터. 나트륨 원자는 껍질이 3개죠. 근데 나트륨 이온이 되면 껍질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그럼 반지름이 누가 더 크겠어요? 3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속은 원자 1대의 반지름이 이온 1대의 반지름보다 크니까 이게 1보다 뭐하게 나타납니다? 작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그죠? 자, 비금속 Cl과 Cl-, Cl 껍질 3개요. 염화이온도 껍질은 3개입니다.
양성자는 17개, 17개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얘는 전자를 17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전자 몇 개 갖고 있나요? 18개. 껍질 수가 같고 핵전하가 같을 때 전자수가 더 많은 애들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세진다. 그죠? 그러니까 전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반지름이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비금속은 원자일 때의 반지름보다 이온일 때의 반지름이 더 커서 이게 1보다 뭐합니다? 1보다 크다. 이렇게들 아는 겁니다. 금속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1보다 작고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1보다 크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등전자 이온 반지름 비교해 볼게요. 등전자 이온 반지름 비교. 등전자라는 거 말 그대로 전자수가 뭐하다? 같다. 그죠? 그러니까 질소, 산소, 그다음 클로린, 나트륨, 다음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 자, 얘네는 전자가 다 몇 개짜리예요? 다 10개짜리. 추워? 응? 살짝 춥지 너 지금? 얘는 여기서 전부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이렇게 그지? 껍질수가 같으니까 핵전화가 작은 애들이 이온 반지름 뭐 할 수밖에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치? 자, 이번에는 인부터 인, 황, 염화이온, 칼륨이온, 그리고 칼슘이온. 자, 얘는 전부 다 전자가 18개예요. 얘는 다 아름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요거는 15, 16, 17, 19, 20. 인으로 갈수록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괜찮지, 그지? 오케이. 이러면 반지름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 유해 있잖아. 그리고 원자 반지름 다 정리한 거. 이제 이온화 에너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했죠? 잠깐 쉬었다 이온 에너지 들어갈게요. 충분히 끝낼 수 있어. 아니 충분히 끝낼 수 있어. 아니 원래 4시에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 4시 애들이 각자가 다 4시에 된다 했는데 어, 안 된다 수업해야 된다. 어, 어. 그래서 얘 혼자는 왜 이럴까 봐. 아니야 이렇게 빨리 끝내야 돼 걔는. 뭐 동현이는 뭐 영상 보고 오겠지 뭐. 그지? 정원이는 뭐 너는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어?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없어? 아니 애들? 그냥 중학교 때 학과니까 아, 친구. 그치 그냥 친구지 뭐. 한일도 계속 음, 걔네들끼리 구별하기. 어, 그 세계가 따로 있어. 어, 요즘 쌤 아들 요즘 바람난 거 같아. 여자친구 있대요? 어? 여자친구 있대요? 요즘 몇 번 만난 거 같아. 서로. 그 느껴져요? 어? 그 느껴져요? 얘기를 해 지가. 아 지금? 어, 다 얘기를 해. 아니에요. 응, 다 얘기를 해. 어? 좋은 아들이네요. 좋아하대. 좋아 죽겠대. 뭐 그렇게 좋아? 그냥 좋대. 비주얼이네. 응, 응. 하고 아니. 여자애는 아니지. 그냥. 여자애들 있어. 어. 그냥 학교에 아니, 다른 학교. 어떻게 보냈어요? 어? 뭐 친구가 이렇게, 친구 때문에 같이, 뭐 게임? 뭐 휴대폰 같은 거 무슨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러던데. 어? 마피아 게임, 막 이런 거. 어머버스 이런 거.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다가, 어? 그 여자애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나 봐. 그래서 친구들이 주선을 해줬나 봐. 그리고 그저께 학원 끝나고
처음에는 어디 뭐 노래방을 갔는데 서로 뻘쭘하니까 막 친구들을 잔뜩 데려왔나 봐. 그래서 걔네들은 노래도 안 하고 모르겠어. 뭐 자기 아휴 지금 그림 열심히 그려야 될 텐데 지금. 예술할 때도 이런 친구 생기면 좋지 않을까요? 뭔가 감정도 생기고. 아 근데 애들 진짜 그 막 서울대 물론 얘는 서울대만 실려는 안 되는데 서울대 붙은 애들 그 그림 있잖아. 예술이야. 미쳤어 진짜. 근데 그런 것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응? 타고난 것도 있고 노력도 있고 걔는 진짜 잘 그리더라. 응? 아 우리 애는 응?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예고는 아니에요. 일반고. 아니 근데 예고를 보낼까 했었는데 쌤들이 다들 말리시더라고. 학교 미술쌤도 말리시고 학원 쌤들도 다 말리시고. 응? 예고에서 그 미대 가기가 오히려 더 빡치다고. 진짜 몇 명 빼고는 오히려 더 일반고에서 하는 게 더 수월하대. 점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고는 전혀 점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고는 서울대도 3등급 이내야만 들어오고 실기만 좋으면 붙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고는 애들 등급이 아예 관리가 안 돼서 걔네 진짜 다 찍어. 그래서 아예 관리가 안 되니까 모르겠어 어떨지. 알아서 하겠지 뭐. 자, 이온 에너지 이온 에너지는 자 일단은 조건이 필요해. 바닥이어야 돼. 알겠지? 바닥 상태 그리고 기체여야 돼. 바닥 상태고 기체인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 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거를 바닥이라는 거랑 그리고 기체라는 것도 기억 좀 해놓고 이것 좀 꼭 좀 기억해놔. 1몰. 저게 오답으로 나올 때 이온 에너지란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야. 이렇게 나와. 근데 전자 한 개 낚이기 되게 쉬워. 알겠지? 기준 자체가 무조건 1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만약에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나트륨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이거를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요게 이제 이온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플로린 이렇게 있으면 플로린 여기다가 에너지를 줘서 이거를 FO 플로리나 이온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요게 봐봐. 쌤, 근데 원래 플로린은 얘는 비금속이니까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애잖아요. 근데 이온 에너지는 상관없어. 무조건 다 전자를 떼어내는 거. 알겠지? 얘는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뜯어내는 거라서 그래. 알겠죠? 오케이. 자, 오겠습니다. 자, 먼저 2주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가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Y축은 여기는 이온화 에너지. 자, 리튬의 이온 에너지. 베릴륨은 좀 더 크고요. 붕소 살짝 내려와요. 탄소 올라가고 질소도 올라가고 산소 살짝 내려와. 플로린 여기는 네온 이렇게 돼.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쌤 오른쪽으로 갈수록 UH자가 커지니까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고 있고 그만큼 전자를 뜯기 위한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디가 좀 예외냐면 붕소에서 예외 하나 나타나고요. 그리고 산소에서도 예외가 하나 나타나요. 이렇게. 대체 그치? 사실은 요 예외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붕소 그리고 산소 이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데 사실 그 이유를 수능에서는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 검증이 안 됐어요. 그 이유를 물어볼 수가 없어. 근데 내신은 물어보기도 해요. 그 내신은 뭐 쌤들이 알려주신 대로 내실 수 있는 거니까 봐봐. 만약 베릴륨과 붕소가 있으면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붕소는 1S에 2개, 2S에 2개, EP 1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아니 원자 반지름도 붕소가 작아요. 유효 핵전화도 붕소가 더 뭐하다? 더 커요. 아, 그럼 붕소가 저 전자 뜯기가 힘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왜 붕소가 베릴륨보다 전자 뜯기가 쉬운 걸까? 이거를 이렇게 접근해요. 무한대 껍질까지 끌어올릴 때 이 P보다 2에 써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 게 더 힘들거든. 왜냐면 이 P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더 크죠.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크다는 건 좀 더 바깥쪽에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바깥쪽에 있는 게 전자를 끌어올리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실제로 실험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붕소가 전자 뜯기가 더 쉬운 거야. 실제 실험값이니까. 근데 실험값이긴 한데 그 이유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지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예로 들기는 해요. 오비탈 에너지 준위 때문에 그래. 이렇게 표현해 주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진 않다. 응? 알겠지? 학교에서 쌤이 이제 언급을 하시면 나오는 거고 언급을 안 하시면 그 이유는 안 나올 겁니다. 자, 질소와 산소를 한번 볼까요? 질소는 이렇게 합시다. 오비탈이 이렇게 5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밖에 누가 싸우나? 싸움 구경한 지 오래됐네. 어우, 야, 칸이 왜 이렇게 제각각일까? 자, 질소는요. 1S, 2S, 2P는 각각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죠. 산소는 1S 2개, 2S 2개. 자, 2P는 2개 들어간 거, 하나 들어간 거 이렇게 있어요. 질소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는 자, 요 중에 p 오비탈 중에 혼자 있는 전자 중에 하나를 떼어내면 되는 거고요. 산소는 지금 EPX에 보면 전자 2개가 같이 들어있죠. 전자 2개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 전자 하나를 얘를 떼어내는 겁니다. 누구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누구요? 현호. 네. 네. 너무 밀려가지고 네. 두 달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여기 사야지. 저기 네. 박 선생님이시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학기에 네. 나한테 내일 빼주셔야 돼요. 네, 지금 그래서 수요일 날 지금 물리하고 있는 시간이 있죠. 그거를 바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들어가세요, 언니. 자, 봐봐. 질소는 혼자 있는 전자 중에 뜯어내는 거고 산소는 같이 있는 것 중에 뜯어내고. 아무래도 산소는 같이 있는 것 중에 뜯어내다 보니까 질소보다 전자 간 반발력 이게 뭐 하겠다? 더 크겠다. 그죠? 전자기 서로 막 밀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산소가 전자 뜯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게 검증하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겠지, 진짜, 그지? 그럴듯하긴 해.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순차, 이온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차.
순차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리튬은 얘는 전자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자 뜯을 때 요거는 제1 이온 에너지. 자, 안쪽 껍질에는 요 전자 뜯어냅니다. 이거는 제2, 그 옆에 있는 걸 뜯는 건 제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제1, 제2, 그리고 제3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봐봐. 전자를 뜯으면 뜯을수록 전자수가 줄어드니까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점점 커지겠죠. 왜냐면 핵전하는 그대로인데 가려막기 효과는 점점 뭐 할 테니까 작아질 테니까. 그렇지? 왜냐면 얘는 봐봐. 요 가장 바깥쪽의 전자는 전자 2개의 가려막기 효과를 받을 거고 이걸 뜯어냈어 이제. 얘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럼 얘 방해만 하나 받아. 그치? 응. 마지막 전자 하나는 아무도 없지. 자기밖에 없으니까 핵전하는 온전히 다 받는 거야.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자를 뜯으면 뜯을수록 전자 뜯기가 점점 뭐한다? 힘들어진다. 됐죠? 근데 있잖아. 리튬은 제1과 제2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에너지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껍질이 달라져서 그래요. 자, 요거는 두 번째 껍질에서 뜯는 거고 요거는 첫 번째 껍질에서 뜯는 거예요. 껍질이 바뀔 때는 이온 에너지가 뭐합니다? 급증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그치? 오케이. 이번엔 베릴륨도 한번 해볼게요. 자, 베릴륨. 베릴륨은 얘는 전자가 총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1, 제2, 제3, 제4까지 있다. 얘도 마찬가지 순차 이온 에너지는 예배 없이 무조건 뭐합니다? 증가. 근데 얘는 어디가 많이 뛰는 줄 알아? 얘는 제2와 제3 사이가 많이 돼요. 요거는 L 껍질에서 요거는 K 껍질에서 껍질이 바뀔 때 이온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정훈아, 리튬을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원만큼 필요합니다. 베릴륨을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는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한가요? 라고 하면 그치, 2원 더하기 2까지. 괜찮죠? 오케이. 됐죠? 자, 요번에는 아무래도 이주기나 이런 애들은 좀 익숙하게 좀 알고 있긴 해야 되는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있으면 먼저 제일은 누가 제일 큽니까 이 중에? 네온이 1등, 그죠? 플로린 2등, 질소가 3등, 산소 4등, 탄소 5등, 베릴륨 6등, 붕소 7등, 리튬이 꼴찌 이렇게 들어가요. 괜찮죠? 만약 이거를 이 투를 물어봤다. 제2, 그 제2는 누가 제일 크게 나타나냐면 이번엔 리튬 1등이에요. 그죠? 리튬이 껍질이 바뀌니까. 그럼 누가 꼴찌가 되는 줄 알아요? 이제 베릴륨이 꼴찌가 되는 거예요. 얘네 봐봐. 8675 342 요거 그대로 가요. 괜찮죠? 근데 이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순차 이온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순차는 무조건 증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얘는 지금 6등, 여기는 8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릴륨의 제2 이온 에너지가 베릴륨의 제일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알지, 그지? 한 원자에서 순차 이온 에너지는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증가하는 거야, 이거. 등수랑 상관없이 뭐 말인지 알죠? 오케이? 그래서 제3은 제일 큰 게 누구일까요? 어, 그렇지. 베릴륨이 제일 큰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아까 우리 예외 있는 데 있었잖아요. 베릴륨, 동소,
산소. 선생님 그럼 혹시 3주기도 예외가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순위가 얘네 4개끼리 있잖아.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붕소의 제일 이온 에너지가 마그네슘의 제일 이온화 에너지보다 뭐하더라? 더 크더라.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제일. 이게 그지? 붕소가 마그네슘보다 더 커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어디랑 같이, 어디랑 같이 비교하냐면 질소, 산소. 질소, 산소. 질소는 산소보다 크죠. 그 다음에 인과 황, 여기도 인이 황보다 크죠. 근데 이것도 등수를 보면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산소의 제1이 인의 제1 이온 에너지보다 더 크다.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이제 요즘 사전 투표하는 날이라 그런가? 자, 질소, 산소, 투표권 있어? 음, 누굴 찍어야 되나? 찍을 놈이 없던데. 부모님? 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무조건 이 사람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어. 네, 2연분의 2트 비교할 때 애들이 이거 하려면 다 그래프를 막 그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질소의 2원은 질소 자리, 질소의 2투는 탄소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전자 배치가. 산소의 제1은 산소 자리, 산소의 제2는 질소 자리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제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요것만 분모만 비교해 보면 질소 자리도 클 거고, 분자만 비교하면 여기도 질소 자리가 뭐보다 크죠? 탄소 자리보다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봐봐. 산소는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잖아. 그러니까 이온분의 2는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네. 산소가 질소보다 커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지, 그치?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한 원자에서 이온과 이투는 무조건 이투가 더 큰 거예요. 한 원자에서는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번에는 이온분의 E3를 한번 비교해봐 라고 했어. 그러면 마그네슘은 E1은 마그네슘 자리, E3는 네온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알루미늄은 제1이 알루미늄 자리, 제3은 나트륨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분모 마그네슘 자리가 더 큽니다. 분자 네온 자리가 더 큽니다. 쌤, 얘는 분모 분자가 다 마그네슘이 더 크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모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분자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지? 네온과 나트륨이니까. 그지? 네온 자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이거는 Mg가 더 크겠다.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보느냐? 저거는 괜찮고, 이 자료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보면 41페이지에 여기 봐봐요. 지금 누구는 아예 비교를 안 해? 18조 아예 비교가 없죠. 일부러 비교를 안 하는 거야. 아까 이것처럼 얘는 뭐를 안 하니까, 결합을 안 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등잔지원 반지름도 했고, 이온 에너지도 이것도 다 괜찮을. 이온 에너지는 여기 보겠습니다. 모든 원자를 통틀어서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누구라는 건 알고 있어야지. 헬륨. 그치?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볼게요. 자, 원소 A는요.
제1이 496, 제2가 4562. 얘는 제1과 제2가 차이가 뭐합니까? 많이 나죠. 그래서 A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짜리일 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자, 얘네는 2주기 또는 3주기 원소입니다. A가 어떤 원소일까요? 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얘는 원자과 전자 하나짜리니까 우리가 리튬이거나 나트륨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리튬은 아니죠. 왜 리튬은 아니냐면 제4도 존재하니까. 맞지? 리튬은 전자 3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나트륨일 거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자, B는 얘는 제2랑 제3의 차이가 뭐합니까? 많이 나죠.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2개짜리. C는 제3과 제4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C는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지? 자, ABC 중 가장 양이온되기 쉬운 거는 당연히 A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C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얘는 전자 3개를 뜯어내야 되니까 E1 플러스 E2 플러스 E3까지 가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뒤로 가서 46페이지에 41번. 이제 우리 뒤에 숙제는 뒤에 있는 문제는 이제 다 풀으면 돼요. 다 했어요? 자, 41번.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UH잖아. 자, 헬륨. 원래 헬륨은 전자 몇 개짜리입니까? 원래 헬륨 전자 2개짜리인데요. 헬륨 이온 그러면 이제 전자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누구처럼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건 수소처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알겠죠? 자, 다음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는 맞아요. 주양자 수가 결정을 하죠. 원자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유액전에는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뭐 할 겁니다? 더 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같은 주기는 오른쪽이 더 크니까. 자, 유액전하가 나타내는 이유인 가려막기 효과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아니라 전자 간 반발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번에는 42번. 자, B의 안정한 이온은 B2-가 됩니다. B가 산소니까 마이너스니까 음이온 되는 거 맞죠? 자, 원자과 전자수는 A랑 C랑 서로 뭐하다? 같다. 자, 원자과 전자는 유효 획전하는 D가 C보다 클 거다. 그치?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기억 디귿. 자, 다음 43번. 자, 유액전하의 대소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기억. A와 C의 유효액전하는 같다. A는요. 양수원자 몇 개가 끌어당깁니다. 10개. C는 양수원자 몇 개가 끌어당기고요. 11개. 그러니까 같지 않죠. 됐지, 그치? 쌤 대신 얘는 C는 바깥쪽에 전자 B도 있잖아요. 근데 자, 자기보다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가려막기 효과가 없어요. 안쪽 껍질에 있든가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만 있는 거예요. 자, 다음 A의 유액전하는 B의 유효 핵전하보다 클 거다. 그죠? 더 커요. 봐봐. 아니 쌤 B는 11개가 땡기지 않는데 가려막기 효과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왜냐면 A는 있잖아. 얘는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밖에 없어요? 2개. 근데 B 입장에서는 안쪽 껍질에 전자 지금 몇 개가 있는 겁니까? 10개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니면 저를 일일이 구분하기 힘들면 A는 네온을 떠올리고 B는 나트륨을 떠올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이렇게 보면 2주기 딴, 3주기 짠 이렇게 가잖아요. 너무 좀 큰가?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 네온 여기 있죠. 나트륨 여기 있고 누가 더 큽니까? 여기 너무 비싸게 그렸는데 네온이 더 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니은은 맞는 거. C의 유액전하는 B의 유효 핵전하보다 한 원자에서는 당연히 안쪽에 있는 게 더 클 수밖에 없죠. D의 유액전하는 B의 유효 핵전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D는 마그네슘, B는 나트륨을 떠올려주면 되니까 D가 B보다 클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뒤로 가서 44번.
자, 제일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누구일까요? 가나다라 중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라. 라라. 왜냐면 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질 거고 그만큼 전자 뜯기가 쉬워지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19번. 괜찮나요? 이번에는 금속중. 그럼 금속중이니까 누구랑 누구 중에? 다와 라 중에 누가 더 원자 반지름이 작아요? 다. 그거는 11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비금속중. 그러니까 요거 중에 찾는 거예요. 자, 유액자는 누가 더 큽니까? 유액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9번이야. 다 더해주면 39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넘겨. 자, 이번에는 아이고 45번. 간인 피해 전자 5개가 있답니다. 누굽니까? 피해 전자 5개는 F, 그죠? 플로린. 자, 나는 질소. 오케이. 질소 홀전자 3개입니다. 다는 탄소. 그죠? 얘는 홀전자 2개. 오케이. 자, A랑 B의 합은 5. 가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수는 플로린 3개가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에는 질소가 탄소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나가 다보다 크다. 그래서 기니디 다 맞아요. 이렇게. 됐지? 오케이. 자, 46번. 자, 몇 가지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과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 크기를 나타내 준 건데요. 지금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는데 봐봐. 여기 흐름이랑 여기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커야 되니까. 그럼 이게 2주기와 3주기의 사이라고 했으니까 2주기 뒤쪽이랑 3주기 앞쪽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A, B, C를 비금속으로 보는 게 좋겠죠.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들어가고요. 18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나트륨, 요거는 Mg,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A는 요거는 산화이온 이렇게 되고요. B 요거는 나트륨 이온입니다. 자, 이거 지금 이온일 때를 물어본 거니까 A와 B의 전자 껍질 수는 뭐하다?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 C는 마그네슘 이온입니다. 이거는 Mg5죠. Ca. 자, 요걸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온 결합 물질은 항상 양이온을 앞에. 그럼요. 이온 결합 물질은 순서 안 지키면 틀리는 거야. 틀려. 그럼 틀리는 거야. 알겠지? C라고 해줘야 돼요. 자, 간은 이온 반지름이 아니라 간인 금속이 더 큰 거니까 가가 원자 반지름이죠? 기억니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47번. 플로리나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이제 볼까요? 비금속은 원자일 때랑 이온일 때랑 누가 더 반지름이 커요? 이온일 때. 그죠? 금속은 원자일 때. 자, 나트륨 이온과 플로리나 이온은 등전자 이온 반지름 비교니까 플로리나 이온이 더 크겠다. 이렇게,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48번. 자, 2주기 원소인데요. 자, 얘는 제5와 제6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자과 전자 5개짜리 A는 누가 되는 거죠? 오, 그렇지. 질소. 좋아요. 자, B는 원자과 전자 6개짜리. 산소. 오케이.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다. 누가 더 커야죠? 진짜? 질소 7번. 어, 산소 8번. 그죠? 원자 반지름. 오른쪽으로 가면 큰거 아니에요? 오른쪽은 작아지. 유효했잖아. 유액전화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죠. 전자를 안으로 많이 끌어당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땡. 홀전자는 A가 B보다 많다. A는 3개, 산소는 2개니까 이거는 맞죠. 자, 원자 A에서 전자 3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4.6이 아니라
1.4 더하기 2.9 더하기 4.6까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니은만 맞아요. 오케이. 이거는 49번. 자, 원자 번호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기는 18쪽을 빼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C를 보니까 이게 2, 3쪽에 걸쳐 있는데 제1과 제2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C는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로 보는 게 좋죠? 한 개짜리. 그러니까 C가 누구다? 이거는 이거 어디가? 일로 와. 얘는 나트륨이죠, 그죠? C가 나트륨. 요거는 플로린, 네온, 얘는 마그네슘. 이렇게 돼요. 자, A와 D는 2대 1의 비율로 결합할 수 있다. Mg, F2. 그죠? 그러니까 Da2 괜찮아요. 이것도 A2D라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지?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A의 이온이 D의 이온보다 작다. 땡. 그죠? 등전자 이온 반지름. C의 제2 이온 에너지는 나트륨의 제2는 2P에서 뜯어내야죠. 3S가 아니라. 괜찮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50번. 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M 플러스 1이 가장 큰 오비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는요. 오비탈이 1S, 2S, 2P까지 갑니다. 자, 그럼 M 플러스 L인 1, 2, 3 이렇게 들어가죠. 괜찮죠? 근데 지금 Z 원자는 자,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가 3개라는 거예요. 1S나 2S는 전자가 3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치? 아, Z는 2P에 전자 3개가 들어가나 봐. 얘는 누구로 보면 되겠네요? 질소. 이렇게. 괜찮죠? 그럼 Y는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가 2개 들으면 2P에 2개로 끝나느냐? 아니면 2S에 2개로 끝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지? 그치? 근데 봐봐. 일단 W 먼저 잡는 게 좀 편하긴 하겠다. 얘는 전자 하나로 끝나야 되니까 2P에 하나 아니면 2S 하나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누구로 끝나는 게 좋겠어요? 2P 하나 붕소 이렇게 그지? 아, 그러면 Y는 2P에 어? 왜냐면 자기보다 더 작은 애들이 있어. 그치? 리튬은 제일 작으니까 자기가. 그러면 안 되죠.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Y는 붕소보다 작으니까 탄소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누구로 가? 이거는 베릴륨. X는 누구로 가고? X가 리튬.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괜찮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Y는 탄소가 아니라 누구로 가야 됩니다? 베릴륨. 원자 반지름은요. X가 Z보다 큽니다. 맞죠, 맞죠. 제일 왼쪽에 있으니까 전임소는 이번 시험 보면 아니긴 한데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Y랑 W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붕소도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W가 더 커야 되니까 틀렸네. 그러니까 니은만 됐죠. 오케이. 자, 딱 한 개만 더. 자, 51번. 7번부터 12번까지. 원자 반지름 가장 큰 거는 이거는 나트륨, 그죠? 이거는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가고요. 질소, 산소, 여기는 플로린 이렇게 됩니다. 자,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유액전에는 D가 E보다 크다. 같은 주기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니까 제2 이온 에너지는 산소가 질소보다 클 거다. 제2. 그렇죠. 어. 어. 그렇지. 그래서 B가 C보다 큰 거죠. 오케이, 오케이. 괜찮지? 예외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이 문제 다 풀어야 돼. 책 에는 그냥 다 끝내와, 다 끝내와, 그냥. 다 했으니까. 알겠지? 전부 다 끝내오면 돼, 이제.